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국공내전, 국민당하고 공산당 간의 내전인 국공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국공내전은 1927년 장제스가 상하이 그 쿠데타로 인해서 공산당을 억압을 하고 시작한 1927년부터 그다음에 이제 북벌을 시작해서 북벌에 성공해서 1929년, 1930년에 이제 그 북경에 진입을 해서 국민당이 이제 전국을 통일을 하죠. 그 전에 이제 1927년에 이제 장제스의 상하이 쿠데타로부터 1936년까지 10년 동안의 1차 국공내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공산당하고 국민당 사이 이때는 이제 국민당이 엄청나게 이제 우세를 피고 공산당이 이제 저변을 내죠. 이때 1936년까지 한 거는 왜냐하면 1936년 12월 12일 날 시안사변이 발생이 돼서 북방에 있던 그 만주군벌, 동청군벌의 수장이면서 중국 동북군 총사령관인 장쉐량이가 서북군 총사령관인 양호상과 같이 그 병력을 이끌고 시안 장안으로 온 그 장제스를 감금을 하고 15일 동안 포로로 잡아서 이제 장제스한테 강력하게 국공 합작을 해라라고 이제 그 암수적을 놓은 거죠. 그 대신에 이제 1936년 그래서 장제스는 이제 이게 포로가 된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국공 합작을 하겠다. 공산당하고 협력을 해서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주력을 두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37년 7월에 북경의 루거차오 사건으로 인해서 중일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어차피 힘을 합쳐서 일본군하고 싸워야 되겠지만 그 전에 1936년 12월 12일 날 이제 장제스가 그동안에 이제 공산당 때려잡자라는 거에서 포기를 하고 양보를 하고 이제 공산당하고 협력하겠다라고 할 때까지 이게 이제 그 제1차 국공내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37년부터는 이제 중일전쟁이 시작해서 정신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같이 이제 그 공산당하고 협력을 해서 일본군과 싸워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945년에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중국이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는 또 다시 이제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싸우게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1946년부터 시작이 돼서 1950년에 마오쩌둥이 승리를 하고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다가 중국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할 때까지 한 5년 동안이 이제 2차 국공내전. 2차 국공내전은 초기에는 국민당이 상당히 우세했지만은 점점 가다가 말기에 마지막에 한 2, 3년 동안에 완전히 이제 국민당이 쪼그라들고 공산당이 막강한 세력 해서 이제 공산당이 이제 군사력으로 이기게 되겠습니다. 이 두 번에 걸친 국공내전 기간 동안에 투입된 병력을 비교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국민당이 이제 우세했고 나중에 가면 이제 다시 이제 공산당이 우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혁명군, 중화민국군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싸운 것이 이제 마오쩌둥의 홍군. 여기는 이제 국민혁명군이 아니라 인민혁명군이 되겠고 공산군이 되겠습니다. 이 2차 국공내전 때는 초기에는 이제 1946년이 제일 첫 해년도도 이때 이제 장제스 군이 430만 명, 그다음에 이제 그 마오쩌둥 군이 이제 120만 명, 거의 장제스 군이 거의 4배의 병력을 갖고 있었고 1948년 2년이 지난 다음에 국민혁명군은 오히려 숫자가 한 100만 명이 줄어가지고 360만 명이 된 데 반해서 그 홍구는 숫자가 거의 2배가 늘어서 28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이제 국민혁명군이 그래도 조금 많았는데 마지막 해 1949년도에 이제 국민혁명군이 이제 패망할 때 보면은 국민혁명군의 숫자는 한 150만 명, 전해에 비해서 2배 이상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홍군의 숫자는 400만 명. 그래서 오히려 공산군의 숫자가 거의 3배 이상 많다. 그러니까 이제 그 46년에서 49년 불과 3, 4년이 지났는데 반해서 그 병력의 숫자는 초기에 국민혁명군이 거의 한 4배, 3배가 많았었지만은 3, 4년이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홍군이 4배, 3배 이렇게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장제스는 이제 이쪽 광동 지방 여기서 이제 장제스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력 근거지가 이쪽이었죠. 어떻든 남쪽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의 이제 마오쩌둥도 뭐 마오쩌둥이 저기 태어난 곳은 여기 이제 후난성이죠. 후난성. 여기 이제 후난성의 이제 창사 이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했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공산당이 이제 이쪽에서 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1946년도 47년도 지날 때는 이제
공산당이 이제 만주 쪽부터 해서 이쪽을 이제 북쪽을 이제 진압을 했고 여기서 이제 남쪽을 쳐들어 내려온 거고 국민당은 계속 남쪽으로 도망을 가서 뭐 상하이 뺏기고 그다음에 뭐 난징 뺏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결국에 이제 충칭으로 도망을 갔다가 중경이죠 스촨성에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청두로 도망갔다가 이제 청두 이제 여기 스촨 성도가 이제 청두죠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1949년 12월 달에 대만으로 전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1946년 국共내전 초기에 장제스의 국민당군은 육군이 뭐 거의 한 400만 명이 넘었죠. 엄청난 군대였는데 육군이 거의 한 200만 명, 특수부대가 36만 명, 그다음에 비정규군, 뭐 예비군 같은 거죠. 이게 74만 명, 그다음에 이제 공군도 16만 명, 해군은 3만 명, 그다음에 후방에 이제 그 기관 요원, 뭐 민방위 같은 거죠. 이게 100만 명도 해서 총 430만 명의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에 반해서 마오쩌둥의 공산당군은 야정군, 전방에 싸우는 야정군 61만 명과 지방군, 향토예비군 같은 거죠. 66만 명, 합해서 뭐 120만 명밖에 안 되니까 국민당군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됐죠. 병력이 400만 대 뭐 100만 이 정도밖에 안 됐죠. 그리고 마오쩌둥군은 이제 공군과 해군은 아예 존재도 안 했어요. 육군만 있었죠. 그래서 무기라든가 병력에서 열세인 공산당군은 여기 이제 장군이 천청 장군이라고 있는데 이 장군이 아주 그 유능한 장군이죠. 전술 개발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하지 않고 병력을 집중해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투 기존의 전투 상황을 쭉 보면은 이 분산해서 전투한 데는 대부분 많이 졌어요. 오히려 병력이라든가 모든 걸 집중해서 집중 타격을 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대부분 승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전략의 우선이 되겠습니다. 우세한 병력을 집중을 하고 화력을 다 집중해서 적을 이제 각기격파하는 것으로 승부를 냈습니다. 1946년 전쟁 초기에 국민당군이 우세한 걸로 해서 1947년 초까지 화베이, 그러니까 화북지방 저 북쪽, 그다음에 이제 북경이 있는데 화중에서 이 그 공산당을 장강 하류로 몰아내고 이 국민당군이 다 장악을 했죠 북쪽을. 그래서 장강 하류로 몰아내고 산동성 임치가 이제 산동성의 수도인 진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치와 진안은 뭐 같은 걸로 보면 되겠고요. 산동성의 임치와 소련 해방부, 공산당 해방부의 중심인 정적호우, 그다음에 청도, 진거차 이런 데를 다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지성과 간수성을 다 국민당이 초기에는 다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산동성이 이제 진안 여기가 이제 임치가 돼 있죠. 여기를 이제 국민당이 점령을 하고 공산당은 쫓겨 내려갔죠.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이 이제 원래 그 기반을 잡고 있었던 게 1936년에 이제 국공 합작할 때쯤에 제반을 잡고 있었던 게 이 산지성에 보면은 산지성에 보면 여기 이제 섬소성에 여기 이제 낙양이 있죠. 여기 황하가 일로 흐르고 있고 낙양이 있고 이쪽에 있는 또 산지성이 따로 있는데 이 산지성에 이제 장안이 있죠. 서안이 있죠. 이 산지성의 장안 서안 이 장안 서안 위에 이제 예난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난이 이제 공산당의 이제 근거지였고 정선당이 이쪽에 자리 잡으면서 이 근처에 이제 그 소비에트 그 해방부라고 이제 만들었죠. 공산당 주력 부대가. 그다음에 이제 허베이성 위쪽에 이제 북경이 있고 여기 이제 국민당 정부가 이제 북경하고 여기 이제 그 상하 이제 황하강 위에 있는 남경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당이 이제 그 세력을 뻗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쪽에 이제 공산당의 그 해방구가 이제 몇 개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허난성의 북쪽에 이쪽에 이제 정적호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호 정조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공산당 해방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산지성이 예난이 이제 공산당 해방구가 있었고 그래서 공산당하고 이제 그 국민당하고 이쪽에 이제 근데 이제 국민당이 이제 얘네들 다 쫓아내버려 예난에서도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본거지 쫓아내서 밑으로 이제 도망갔죠. 1940년 초기 그래서 산동성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산지성 허베이성 그다음에 이제 더 동쪽에 이제 간수성 이거를 전부 다 국민당이 이제 차지를 했다 초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만주 지역도 이제 국민당이 했는데 국민당이 실패를 한 이유는 너무 넓은 지역을 병력이 분산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당은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이제 림파오가 이제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림파오도 이제 집중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만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압도적인 군사력의 국민당군이 1946년 처음에 5월 달에 만주에 있는 그 대도시들을 다 점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주에 이제 대도시가 이제 그 창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심양, 선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얼빈도 있고 이제 가장 큰 도시들 그런 도시인데 그런 데를 다
국민당이 이제 1946년 초반에 5월 달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다 장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 도시를 장악을 했지만은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병력이 분산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공산당은 이제 병력이 적으니까 집중을 해서 한꺼번에 공격을 하고 한꺼번에 빠지고 한꺼번에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멀리 널리 퍼져 있는 국민당 군대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국민당군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눈으로 보이기에는 뭐 도시들을 다 점령을 했으니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국민당이 그 당시에 점령한 게 이제 만주주의 주요 도시들 하얼빈 그다음에 창춘 그다음에 이제 그 길림 그다음에 이제 그 선양 쉥양 심양 여기 그다음에 이제 북경 텐진 그다음에 이제 그 산동성의 뭐 임치 제남 그다음에 이제 산지성의 뭐 낙양 로양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삼도성에 이제 장안, 예난, 그다음에 이제 간수성까지 전부 다 대도시를 다 국민당이 이제 그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공산당 홍군은 주력 부대와는 직접적인 전투가 없죠. 얘네들은 이제 시골로 왔다 갔다 도망 다니다가 게릴라전으로 공격하고 빠지고 뭐 이러니까 본격적인 전투는 없었고 넓게 배치된 전선으로 국민당군의 병력 밀도가 느슨해지고 전역이 넓어져서 보급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이제 적은 인원으로 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국민당군은 만주에서 철수하거나 만주의 병력을 집중하거나 했어야 됩니다. 이 병력을 운영을 하는 걸 잘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만주 자체를 그냥 포기를 하고 너무 넓으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그냥 만주를 확실하게 병력을 집중해서 장악을 하든지 했어야 됩니다. 이제 자신의 역량을 넘는 너무 넓은 전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년이 지나서 1947년이 되었을 때 3월 달에 국민당의 이제 서북 사령관이 후쭉난이라 서북 쪽이라는 건 이제 간수성이라든가 이제 산치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령관이 이제 국민당의 이제 후쭉난인데 이 후쭉난이 이제 14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공산당의 본고지인 산치성 예난을 공격하고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난은 그 장안 북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의 본고지를 때려잡은 거죠. 후쭉난이. 하지만은 공산당군은 이거 뭐 본격적으로 싸우고 뭐 이긴 게 아니라 미리 다 도망가 버렸죠. 미리 빠져나간 공허한 승리에 불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산당 피해가 없었다는 거죠. 2만 7천 명, 거의 한 3만 명의 공산당의 그 주력 부대인 퐁도하이 부대가 예난에서 사전에 모두 철수를 해서 병력 피해는 없었다는 거죠. 14만 명을 피해서 이제 철수해버린 거죠. 근데 국민당의 이제 장제스의 신복인 서부광, 후쭉난의 비서인.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후쭉난이 이제 그 연안을 진입을 했지만은 후쭉난의 비서에 이제 숭상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오쩌둥 공산당의 스파이가 되겠습니다. 국민당의 예난 공격을 미리 쪼원라이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이 그 후쭉난의 비서인 숭상하이를 평가를 하기래 그 스파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를 한 거죠. 그 한 사람이 몇 개의 사단이 한 10,000명이니까 몇만 명하고 맞먹는 역할을 했다. 매우 중요한 스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첩보가 중요하다. 이런 식을 마오쩌둥이 이제 숭상하이를 칭찬을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7년이 지나면서 1947년 이제 2년차 후반기부터는 이제 공산당이 이제 세력을 많이 구압을 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1948년 드디어 이제 3년차가 넘었을 때 홍군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으로서 개칭을 하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아주 강화를 시키죠. 1948년에. 그래서 이제 야전군을 이제 5개로 나눠서 제1야전군은 퐁도하이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전투에서는 이제 전방에서 나서는 이제 총사령관이 있으면 옆에서 이제 그 정치 참모 작전 참모죠. 참모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에 그 정치 장교는 이제 시중신이 되겠습니다. 시중신은 바로 지금 중국의 그 수장인 시진핑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시중신이 되겠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제1야전군의 이제 펑도하이 사령관은 이제 산치성하고 간수성하고 여기 이제 맨 끝에 있는 간수성하고 요 산치성은 이제 펑도하이 장군하고 시중신이가 이제 그 맡았고 그다음에 제2야전군은 유보총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덩샤오평이 유명하죠. 덩샤오평이 이제 중치 장교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제2야전군은 여기 산동성하고 여기 허난성 여기를 이제 제2야전군이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죠. 1야전군, 2야전군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야전군은 천이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천이 장군이 이제 그 정치 장교까지 겸하면서 양쯔강이 여기 이제 그 난징 있죠. 남경 여기 이제 상하이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남경이 있죠. 여기 이제 양쯔강이 이렇게 이제 우창까지 이렇게 해서 양쯔강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밑에를 전부 다 3야전군이 담당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4야전군은 저쪽 만주 쪽을 담당을 해라 이렇게 돼서 제4야전군은 이제 린베아오가 장군이 사령관이 되고 그다음에 러룽한이라는 사람이 정치 장교를 하면서 만주 지역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5 야전군은 화베이 야전군이라고 불렸죠. 제5 야전군은 여기 가장 중심 지역 화베이 야전군인데 이거를 맡은 거는 이제 내룽전 장군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장교는 이제 보이보가 정치 장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산치성 섬서성이죠. 여기하고 이제 허베이 이쪽을 맡은 거죠. 여기가 이제 제1 야전군, 여기가 제2 야전군.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가 이제 제3야전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만주 쪽은 제4야전군.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장 중심 지역인 이제 제5야전군.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 개편을 이제 군사 개편을 확실하게 하면서 공산군이 이제 홍군이 이제 막강한 이제 그 반격을 취한 거죠. 1948년도 초에 공산당은 선양 등 만주 지역과 허베이를 장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주 지역은 이제 먼저 먹은 거죠. 린바오가. 장제스는 만주 지역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요새화해서 싸우는 전략을 썼지만은 도시에서 포위되고 고립되고 무기와 병력을 공산당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1948년이 기우는 10월 달에 공산당의 린베아오는 만주 창춘을 공격 포위를 해서 창춘이 이제 길림성의 수도죠. 해서 아사 직전으로 항복을 받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길림성을 정복을 한 다음에 린베아오는 이제 이제 랴오닝성의 이제 선양을 다시 또 정복을 하죠. 선양이 이제 심양이라고 부르고 뭐 봉천이라고 불렀죠. 인민군은 이제 서주를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주가 지금의 저기죠. 지금의 이제 장수성 그 강수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산동성 바로 밑에 이쪽을 이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서 난징은 이제 저기에 속하는 거죠. 절강성, 저장성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양쯔강까지 밀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난징 쪽에 내려가서 난징 쪽에 있는 국민당에 두이밍의 부대가 있는데 두이밍이 50만 국민당군이 항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력까지도 많이 이제 그 늘어나게 된 거죠. 항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린베아오는 이제 승기를 잡고 남진을 계속해서 베이징 수비사령관 그 베이징의 이제 수비사령관이 이제 국민당의 푸조이인데 푸조이를 이제 그 설득을 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의 무혈입성 싸우지도 않고 베이징에 공짜로 들어가게 된 게 린베아오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949년이 되면서 2월 달에 이제 산치성에 있던 국민당의 옌시산이 이제 패배를 하고 타이위안이 함락이 됐습니다. 타이위안은 이제 산치성이 이제 주도죠. 그 산치성의 가장 북쪽에 있는 타이위안이 이제 그 함락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여기 이제 조나라가 있던 곳이죠. 그다음에 1949년 4월에 공산당은 이제 양쯔강을 넘어서 국민당의 수도인 난징이 함락이 되겠습니다. 상하이가 함락이 되고 모두 이제 양쯔강 이남 쪽에 다 함락이 되는 것이 이제 1949년도 4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49년도가 기우는 10월 달에 맨 밑에 그 광동성에 광저우가 함락이 되고 드디어 이제 10월 1일 날 그 광저우가 함락이 되니까 1949년 10월 1일 날 마오쩌둥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창립기념일이 이제 10월 1일이 되는 거죠. 1950년 1월 달에 드디어 이제 중화민국의 임시 수도인 중경이 함락이 되고 짱게스가 이제 대만으로 비행기 타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통일이 된 게 이제 그 1950년 1월이 되겠고 그 전에 10월 1일 날 1949년 10월 1일 날 마오쩌둥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면서 중국의 저희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공내전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